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강의. 벌써 5주가 됐네요. 5주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2주만 더 강의하고 중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8주 때는 중간 시험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빛시계를 이용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시간이 다르게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시간이 다르게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다른 게 두 기준계가 있으면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있으면 이 두 기준계의 시간이 다르게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절대적으로 A 기준계와 B 기준계의 시간이 다르게 간다가 아니었죠. 뭐냐면 A 기준계의 사람이 B 기준계의 시계를 보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 B 기준계의 사람이 A 기준계의 시간을 보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의 차이가 뭐냐? A 기준계는 한국 사람이 사는 기준계고 B 기준계는 일본 사람이 사는 기준계냐? 그게 아니죠. 어떤 차이입니까?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같이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서 똑같이 움직여서 상대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두 시계가 시간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A 기준계가 본 B 기준계 시간, B 기준계가 본 A 기준계 시간이 다른데 그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저게 멀어지고 있든지 가까이 되고 있든지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벌어지는 정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됐냐면 감마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감마인자는 뭐였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외워야지 돼. 이 정도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 감마 베타 쓰이는 겁니다. 자, 이 베타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광속의 단위로 속도를 표시하는 거라고 했죠. 감마인자. 그래서 보통의 속도의 경우에는 감마 값이 1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데 광속에 가까워지면 감마 값이 1보다 커지고 광속에 아주 많이 가까이 가면 급격히 커진다. 그래서 감마 값을 베타 값에 대해서 쓸 것 같으면 베타는 최대값이 얼마냐면 얼마겠어요? 이 베타 값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1입니다. 1. 베타 값은 1.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베타가 0일 때 감마 값은 얼마냐면 감마 값은 1. 여기도 1이네. 1 이렇게. 이것도 1이네. 1.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1이에요. 거의 대부분 1. 1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샥 커지는 게 이게 감마인자입니다. 감마인자. 거의 대부분은 감마값이 1이다가 베타가 1에 가까이 가면 쫙 커지는데 아주 딱 1이 되면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무한대까지 간다. 그래서 만약에 감마가 베타가 딱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시간이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안 간다. 그랬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t 프라임은 t의 감마배 이렇게 됐어요. 감마배. 그래서 이 감마인자가 상대성 이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지난주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했는데, 자, 이렇다고 하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가? 당시에는 바로 없었어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증거가 나왔죠. 어떤 증거가 나왔습니까? 무엇이 증거였습니까? 그냥 실험실을 실험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이 증거였어요? 무엇이 증거였냐면 뮤온이 증거였죠. 뮤온의 수명은 굉장히 짧은데 얼마였어요? 뮤온의 수명을 타우로 표시하면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인데 이것이 지상에서도 관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증거였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구가 있다면 뮤온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뮤온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뮤온이 만들어졌는데 이 뮤온이 거의 빛의 속도로 내려온다. 그랬더니 지구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지구에서 볼 때는 뮤온의 시계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시계로는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뮤온이 자기 볼 때는 자기 수명 똑같죠. 하지만 지상이 볼 때는 뮤온의 수명이 얼만큼 늘어났어요? 여기에 속도가 뭐 V라고 한다면 감마배만큼 늘어나 있어서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뮤온이 볼 때는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뮤온이 볼 때는 자기 수명 그대로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있는 막대기가 옆으로 움직이는 막대기, 이게 바로 비기준계에 있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A기준계에서 볼 때 B기준계에 있는 시계는 느리게 가고 A기준계에서 볼 때 B기준계에 있는 막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아진다. 얼마만큼 짧아져요? L'은 감마분의 1만큼 짧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의 입장에서나 A기준계에서의 입장에서나 그 다음에 뮤온의 입장에서나 B기준계에서의 입장에서나 똑같이 뮤온이 지상위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혹시? 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무엇에 근거가 되냐면 지금까지 그 뭡니까 SF 영화, 사이언스 픽션 영화, 사이언스 픽션 영화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이언스 픽션 영화는 우주선을 타고 탁 날아가죠. 그래서 스타워즈 또는 뭐 스타트랙 하면 거대한 이제 우주선이 있지. 그 우주선으로 뭘 합니까? 우주여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에서 우주여행을 할 때 그때 그 방문하는 다른 별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뭐 알파성까지 간다. 알파성까지 거리가 대부분 어느 정도냐면 거리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무리 짧아도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3만 광년 이 정도. 3만 광년. 제일 짧은 데가 한 3만 광년 되는 겁니다. 이런 3만 광년, 5만 광년, 10만 광년 이런 데를 샥샥 다니는 거예요. 샥샥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선을 타고 3만 광년이라는 게 이게 무엇에 다닙니까? 시간에 다닙니까? 길이에 다닙니까? 길이에 다니죠. 길이. 3만 광년이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3만 년 걸린다.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 속도라는데 빛의 속도로 갔을 때 3만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여기 가면 3만 년 가려면 힘들겠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근거가 바로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감마분의 1 무한대가 되니까 거리가 바로 옆집이 되는 거예요. 1m가 되는 거예요. 바로 휙 가는 겁니다. 휙 가는 거예요.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선들이 움직이면 어디나 그냥 휙휙휙 가는 거야. 바로 옆집이야. 옆집이야. 그건 누가 봤을 때입니까? 우주선에서 봤을 때 그렇죠. 우주선에 굉장히 빨리 달리는 우주선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성 이론 할 때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빨리 달린다 뭐 이런 건 어때요? 누가 볼 때라고 했죠. 절대적인 속도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빨리 달린다고 하는 건 누가 볼 때 이렇게 빨리 달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볼 때,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하잔 말이에요. 그냥 지구에서 볼 때 광속으로 휙휙 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우주선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주선의 옆에 있는 이 막대기 자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휙 가면 이 막대기 자가 휙 가는 거예요. 자, 이게 A기준계고 이게 B기준계입니다. 그러면 B기준계의 막대기가 감마분의 1로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A기준계에서 볼 때 얼마든지 이렇게 우주여행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막 몇만 광년 되는 데를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우주선에서 볼 때 그렇죠.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이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3만 광년입니다. 3만 광년. 그러면 이 우주선이 그렇게 긴 길이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냐면 우주선의 시계는 거의 안 갑니다.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의 시계는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도 우주선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1시간 후. 자,
우주선에서 볼 때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라면 지구에서 볼 때도 여기에 있는 시계는 어때요? 시계는 천천히 가니까 여기까지 3만 광년이라는 거리를 갔는데 얼마 지나갔어요? 1시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보나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누가 보나.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주여행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주여행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우주여행 하고 싶으면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떠나야 됩니다. 같이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나 우주여행 갔다 와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사랑하는 사람 놔두고 우주여행 갔다 오면 여기에 다시 만나기가 힘듭니다. 자,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냐면 이 상대성 이론 초기에 나온 거였어요. 아주 재미있는 화제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트윈 파라독스. 쌍둥이 역설. 내가 대학교 때 이게 나와가지고 과연 이건 어떻게 풀릴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다 압니다. 쌍둥이 역설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혹시 쌍둥이 역설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대성 이론 하면 한 번씩 들어봐야지 됩니다. 뭐냐면 우주여행을 다녀옵니다. 여기 지구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형이 있었고 아우가 있었습니다. 형과. 근데 누가 지금 여행을 떠나냐면 형이 떠나요. 형이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형만 타고 있었어요. 지구에는 아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갔냐면 20만 광년 떨어진 20광년 떨어진 별에 가요. 20광년 떨어진 별. 다녀온다. 20광년. 그래서 다녀올라 그래요. 그래서 20광년 떨어진 별에 다녀오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아우가 볼 때 형의 시계는 어떻게 됩니까? 형의 시계는 천천히 가죠. 그래서 돌아왔더니 갔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구의 시간은 얼마 지났겠어요? 지구의 시간은 20광년 걸리는데 갔다가 왔어요. 지구의 시간은 얼마 지났어요? 40광년 지났죠. 40년 지났죠. 40년 지났으니까 여기 20세 때 출발했다면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 볼 때는 아우는 몇 살이 되냐면 40년 했으니까 60세죠. 60세. 근데 이게 감마는 20인 그런 속도로 갔다고 하자. 그러면 우주선의 시계는 어떻게 됩니까? 몇 배가 느려져요? 20분의 1이 되죠. 그러면 20년에 20분의 1이면 몇 년 됩니까? 1년 지났죠. 갔다 왔다면 얼마 지나갔습니까? 2년 지나갔지.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형은 얼마냐면 22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거 없어요. 아주 얘기 잘했습니다.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이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봤더니 형은 22살인데 아우는 60세. 어때요? 뭐 형과 아우니까 다행이지. 이게 애인이었대 봐. 이게 좀 곤란하죠? 애인이었대 봐. 근데 역설은 여기서 역설이 아닙니다. 자, 입장을 다르게 해놓고 보자 이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할 때 우주여행을 할 때 또는 미혼의 경우에도 어때요? 입장을 다르게 해도 똑같은 결과였죠. 어땠습니까? 미혼이 지상까지 내려오는 거 지구에서 입장에서 보나 미혼의 입장에서 보나 똑같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면 우주선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자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주선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구가 어때요? 씩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우주선이 갔다 왔지 어떻게 지구가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만약에 든다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좋아요. 여기에 우주선이 2대가 있다. 우주선 2대가. 하나 지구라고 그러지 말고 우주선 2대가 있다. 그래서 우주선 한 대는 정지해 있고 이놈이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우주선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선이
밑으로 갔다 온 거죠. 자, 이 경우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뭐 지구라 해서 별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볼 것 같으면 어때요? 이놈이 갔다 오는 동안 지구가 20년 동안 갔다 이렇게 왔죠. 따라서 형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우가 보는 거지. 아우가 여기 있었으니까 아우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아우의 나이는, 자, 아우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구가 20년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우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 여기 형이 있었지. 미안. 형이 있었지. 형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60살이죠. 60살. 그 다음에 지구에 있던 아우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22세죠. 22세.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 보냐에 따라서 지구에 남아있는 아우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 젊어 있고, 이게 쌍둥이입니다. 또 우주선을 타고 있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아우가 젊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만났다 그래요. 이제 자, 우주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아우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젊어 있고 형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젊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되죠. 지금 상대성 이론 잘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딱 만나서 보면 뭔가 판가름이 나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모순이 되는 일은 벌어질 리가 없으니까 만나서 보면 같을 것이다. 그러면 같은데 그럼 몇 살일까? 에이, 다 같이 60살일 것이다. 에이, 다 같이 22살일 것이다. 뭐 이런 세 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아우가 60살, 형이 22살일 것이다. 또 하나는 아우가 60살. 뭐야, 이게 똑같아. 왜? 형이 60살, 아우가 22살일 것이다. 또는 뭐 같을 것이다. 뭐 이런 걸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1960년대는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실험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실험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근데 우주여행을 갔다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맞을까 막 논란이 많았어요.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진짜 그래서 지금은 무엇에 의해서 이 실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주여행은 안 갔다 오더라도 간단히 조금만 갔다 와도 돼요. 산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와도 돼요. 빨리 휙 올라갔다 휙 내려와도 돼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미세한 시간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원자시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측정해가지고 다 밝혀졌어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트윈 파라독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파라독스입니다. 우리 상대성 이론을 둘로 이제 나눕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지금 아직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별한 제한된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대성 이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성 이론. 빛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거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이 뭐였어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으면 상대성 이론이란 뭐예요? 상대성 이론이란 자연 현상을 보는데 두 기준계에서 A라는 기준계에서 요거 기술하는 거하고 B라는 기준계에서 요거 기술하는 거하고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이론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두 기준계. 근데 이 두 기준계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지금 어땠어요? 차이가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어땠습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이랬죠. 등속도 운동. 더구나 A 기준계를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관성계로 제안했습니다. 관성계는 어떤 기준계입니까? 뉴턴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계. 근데 이렇게 어떤 관성계가 하나 있으면 그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또 관성계입니까? 아닙니까? 관성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만 관성계인 줄 알면 여기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또 관성계예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엇에 된 것이냐면 동일한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두 관성계에서 기술하는 방법이 어떻게 연관될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기준계를 다루는데 두 기준계가 모두 다 관성계다. 이 말은 한 기준계에 대해서 다른 기준계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기준계에서 보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 제한을 없앱니다. 어떤 제한을 없어요? 요놈에 대해서 이놈이 등속도 운동한다는 제한을 없어요. 이건 무슨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성계면 이놈에 대해서 이게 가속도 운동하면 이건 무슨 기준계예요? 비관성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관성계와 비관성계에서 동일한 자연현상을 볼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겠어요. 그래서 두 관성계라는 제한을 없애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됩니다. 근데 이 쌍둥이 역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역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는 하나가 여기서 범해졌어요. 뭐가 범해졌냐면 어때요? 지금 이 두 시계를 비교할 때 이게 A 기준계 이게 B 기준계 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때야 됩니까? A 기준계가 관성계면 B 기준계도 관성계가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직선을 일정한 빠르기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은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관성계고 이렇게 오는 동안은 서로 관성계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 이건 뭐예요? 이거 안 되죠. 따라서 이 부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만 고집한다면 A 기준계와 B 기준계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만나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없어. 특수 상대성 이론만 적용하려면 둘을 만나서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런 쌍둥이 역설과 같은 모순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쌍둥이 역설은 어때요? 쌍둥이 역설은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쌍둥이 역설만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역설은 아주 이상하게 보이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시간지연이라는 효과가 있다. 특수 상대성에서. 시간지연은 뭐였냐면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게 시간지연 효과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거는 상대적인 효과죠. A가 B의 시계를 보면 느리게 가는데 B가 자기 시계 보면 느리게 갑니까? 안 느리게 갑니까? 안 느리게 갑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효과입니다. B가 A 시계를 보면 또 느리게 갑니다. 길이 수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수축. A가 B에 놓인 막대의 길을 보면 줄어듭니다. B가 A에 놓인 막대의 길을 보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효과입니다. 이 상대적인 효과는 상대성 이론에 처음으로 알게 된 이런 효과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효과예요. 지금 저기 가영이가 앉아 있는데 저 가영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보면 나보다 더 커요. 나보다 더 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만 해요. 지금 가영이가 오면 손가락만 해요. 가영이는 내 손가락만 하구나.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가영이가 손가락만 해요. 근데 가영이가 나보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가영이가 나보면 손가락만 하죠. 이게 상대적인 효과입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을 보면 손가락만 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상대적인 효과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면 시계가 느리게 가고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서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따라서 그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A가 볼 때 B가 느리고 B가 볼 때 A가 느린 거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단 무엇이 이상하냐면 돌아왔을 때 만나서 비교하려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집어넣어야 될 텐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은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그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오냐면 가속도에 의해서 옵니다. 가속도가 크면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데
이 시간 지연은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절대적인 효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가속도 현상과 중력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력 현상은 무엇 때문에 오냐면 질량 때문에 오는데, 질량 옆에 중력장이 생기는데 그 중력장이 큰 가속도 효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가속도에서는 시계가 느리게 가요. 이 얘기는 큰 중력장 아래서도 시계가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 옆에 있는 시간과 지구 옆에 있는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 옆에 시계가 태양 옆에 시계보다 어떤 놈이 더 느리게 가냐면, 시계가 어떻게 더 느리게 했어요? 태양에 있는 시계하고 지구에 있는 시계하고 어떤 시계가 더 느려요? 태양 시계가 더 느립니다. 태양 시계. 그래서 우주 한복판 질량들하고 멀리 있는 시계가 제일 빨리 갑니다. 질량 옆에 갈수록 시계가 점점 느리게 갑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효과겠어요. 심지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서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빌딩의 아래층하고 빌딩의 높은 층하고 시계가 다르게 갑니다. 시계가 다르게. 얼마 차이가 안 나겠지만. 자, 아래층에 있는 시계가 더 빨리 가겠어요? 위층에 있는 시계가 더 빨리 가겠어요? 위층에 있는 시계가 더 빨리 갑니다. 질량이 가까운 쪽이 느리게 간다 그랬어요. 지금 원자시계로 그것은 다 확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를 여기다 하나 놔두고, 똑같은 시계인데 원자시계 똑같은 시계를 만들어서 하나 여기다 놔두고 하나 여기다 놔둔 다음에 몇 년 있다 갖고 와서 이렇게 맞춰보면 시계가 다르게 갑니다. 어디에 있는 시계가 더 느려졌어요? 지하실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시계가 더 느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가속도 아래에 있는 시계는 더 느리게 갑니다. 더 느리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쌍둥이 역설에서 가속도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기 지구가 있으면 우주선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속도 운동이 생기는 거죠. 속도를 바꿔서 방향을 바꾸면 이때 굉장히 큰 가속도 운동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의 시계는 가만히 있는데 우주선의 시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느려지겠죠. 이거는 절대적인 효과죠. 절대적인 효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와봤더니 우주선 시계가 더 느리다. 그래서 아마 우주인들이 더 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잠깐 하나 더 보도록. 뭐냐면 여기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우주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구가 왔다 가죠. 그럼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우주선의 입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뭐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기죠. 그러면 우주선에서 볼 때는 무엇의 시계가 느려져요? 지구의 시계가 느리죠. 자, 따라서 트윈 파라독스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언뜻 보면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대칭인 것 같지? 지구에서 볼 때는 우주선의 시계가 느려지고 우주선에 볼 때는 지구의 시계가 느려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대칭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구분이 갑니다. 아까 질량이 있는 효과와 가속도가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블랙홀이나 태양하고 지구하고 질량 차이 있는 거, 이건 반대칭이죠. 어디서 오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구분이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우주여행을 쭉 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이 우주선이 지금 내가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면 그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못 느낍니다. 등속도 운동을 쫙 하고 있으면 자기 등속도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떨 때 합니까? 가속도. 우리가 커브를 쫙 하면 어떻게 돼요? 몰리죠. 그래서 커브를 틀려고 할 때든가 뭐 비행기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시트벨트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시트벨트를 다 풀고 가다가, 자, 여기서 회전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방송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회전하려고 하니까 시트벨트를 매세요. 그럽니다. 가속 운동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경우는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 그 시트벨트를 매세요 하는 방송이,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구에서 우주선이 이렇게 할 때, 우주선이 볼 때는 지구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지구에서 시트벨트 매세요. 그럽니까? 우주선에서 볼 때는 여기서 시트벨트 매야 될 것 같은데 시트벨트는 어디서 맵니까? 여기서 맵니다. 두 개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동생과 아우가 만나면, 동생과 아우는 똑같이 형과 아우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답이 뭐예요? 우주선을 탄 형이 젊어 있죠.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전에 나왔던 영화 혹성 탈출 뭐 이런 거 있죠. 혹성 탈출. 그 영화가 뭡니까? 혹성 탈출. 주인공 누구였어요?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나온 영화였으니까 모를 텐데 주인공 누구? 그렇죠. 찰턴 헤스턴. 찰턴 헤스턴이 우주여행을 탁 떠납니다. 탁 떠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주선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이 있어서 불시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원숭이가 이제 이렇게 거기 이제 문명인 그런 세계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어때요? 인간들도 있어요. 가끔 인간들도 있는데 인간들은 말도 못하고 저기서 이제 우리에서 이렇게 일만 하고 이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에 이제 저쪽에 그 자유의 신상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뭐 몇천 년 전에 지구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은 다 죽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서 원숭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자기가 우주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 몇천 년이 지나간 겁니다. 뭐 거기서 몇천 년으로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몇만 광년 떨어진 그런 것을 우주여행하고 오면은 지구가 몇만 년 지나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몇만 년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죠. 몇만 년이 지난 몇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몇만 년 전은 지구가 어떤 상태였어요? 구석기 시대 보다도 더 전이지. 뭐 네덜란드 원인 뭐 이러고 있을 때죠. 바로 그런 우주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상대성 이론이었고, 자, 우리 앞으로 어떤 문제만 해결하면, 우주선의 동력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아마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10분 동안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